네, 안녕하세요. 준입니다. 오늘은 그 인테리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테리어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물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돈이 여유가 좀 있거나 이러시면 가장 좋은 거는 처음 하시는 거라면 저는 당연히 인테리어 업자한테 맡기는 게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는 검증된 인테리어 업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믿을만한 데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셀프로 돈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직접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상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하면서 느낀 것들이고 하는 방법 저도 하면서 배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지 않다라는 것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이 지금 말하는 방법은 제가 셀프로 한다고 해서 뭐 페인트를 다 저가 칠하거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 제가 업자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일을 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인테리어 업체가 가져가는 수수료만큼은 아낄 수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요. 우선 첫 번째 중요한 건 뭐냐, 경대가 어디에 있고 직원실이 어디에 있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고 막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우선 그것부터 정해야 되겠죠. 그럼 도면이 필요합니다. 도면을 그리라고 하면은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절대 없고요. 제가 일을 시켜야 되는 사람한테 이해만 잘 시킬 수 있게끔만 그리면 됩니다. 뭐가 어디에 있고 뭐가 어디에 있고 이 정도만 그릴 수 있으면 되거든요. 우선 그것부터 잠깐 얘기를 하자면 긴 줄자가 필요해요. 물론 매장이 크면 더 힘들 수는 있는데 저는 100평부터 30평까지 인테리어를 해봤습니다. 미용실만. 그리고 최근에 친형이 이사를 했는데 아파트 리모델링 해달라 해서 업자가 돼서 해준 적이 있는데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뭘 준비해야 되냐, 도면이겠죠. 그럼 도면을 어떻게 그리냐, 긴 줄자를 가지고 이게 미용실 자리로 가서 실측을 해요. 센치로 실측을 한 다음에 그걸 다 적어요. 그리고 100분의 1이든 200분의 1이든 도화지에다가 그리고 나서 문방구에 가서 복사를 여러 장 하세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가구들의 사이즈겠죠. 흔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경대, 샴푸대, 그리고 직원실 안에 가구, 카운터. 내가 원하는 사이즈의 카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잘 모르겠으면 인터넷에 카운터 업체 이렇게 검색해보면 기성품 카운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그걸 보고 대략적인 사이즈를 측정을 하세요. 그리고 그걸 똑같이 줄여서 도면에다가 그려주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그리고 샴푸대 막 이런 것들은 처음 오픈하면 간격을 어떻게 해야 되고, 미용실, 가구, 업체 이렇게 검색을 하면 업체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전화를 하세요. 전화를 해서 내가 샴푸대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사이즈를 알고 싶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샴푸대의 사이즈와 이 샴푸대가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주십니다. 똑같이 줄여서 내가 원하는 곳에 그리세요. 개수대로 그리시면 됩니다. 경대 같은 경우에도 뭐 미용 경대 치면 나와요. 기성품들이. 내가 직접 만들더라도 기성품의 사이즈를 먼저 알고 우선은 도면상으로 그리세요. 뭐 디자인을 그리는 건 절대 아니니까요. 이게 동선을 만들고 위치를 정하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얼추 직원실 정해질 거고, 카운터 위치 정해질 거고, 샴푸실 위치 정해질 거고, 경대 위치, 대기석 위치 정해질 겁니다. 그럼 이제 끝난 거예요. 도면 그리는 건. 여기서부터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 도면이 가장 중요해요. 도면만 그렸으면 인테리어의 거의 반은 끝났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순서를 제가 나열을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배관, 그러니까 설비 업체랑 전기 업체를 같이 알아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방이 있으면 안 알아봐도 되는데 소방이 없으면 소방 업체를 알아봐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방통,
이게 바닥을 마감을 칠 콘크리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업체를 알아봅니다. 그 네 번째, 목수 업자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에어컨, 그리고 뭐 환풍기 업체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페인트 내지는 필름 업체를 알아봅니다. 일곱 번째, 바닥 마감을 에폭시로 할지 타일로 할지. 만약에 에폭시로 한다면 에폭시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페인트도 같이 하십니다. 자, 그러면 설비부터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설비 업체를 어떻게 알아보냐? 만약에 그 지역 있으면 지역 이름 적고 설비 업체 검색하면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럼 전화를 다 해요. 미리 도면을 보내줘서 대략적인 견적을 여쭤봐도 되고, 아니면 시간 약속을 잡아서 같이 가서 도면도 보여주고 그 실제로 그 위치를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드리면 보통 하루 이내에 얼마 정도의 견적이 나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다 적으세요. 견적을 다 적고. 근데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겠죠. 배관이라고 하면은 샴푸대 지나가는, 그리고 물도 같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화장실이 있을 거면 또 화장실까지 가야 되는 배관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는 샴푸대가 있을 거고, 물을 쓰는 곳은 여기고, 배관도 여기다 라고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셔야지 추가적인 돈이 안 나가지. 처음에 멍 때리고 있다가 여기 물 필요할 것 같은데 막 이렇게만 하다가 나중에 여기도 필요해요 이런 순간에 추가 요금이 붙습니다. 그걸 좀 주의해 주셔야 돼요. 도면을 그릴 때 어디가 물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적어 두시는 게 중요해요. 전동 의자를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지나갈 때 같이 지나가야 될 게 전기선이에요. 설비업자랑 전기업자랑 같이 꼭 알아보셔야 됩니다. 그 이후에 방통업자를 부릅니다. 방통업자를 불러서 콘크리트 싹 깔아요. 콘크리트가 마르는 시간이 있어요. 한 대략적으로 이틀에서 3일 정도 걸리는데 그때는 이제 쳐야 돼요. 그럼 그때 잠깐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갔다 오세요. 저는 근데 마음이 불안해서 못 가긴 했는데. 그때 잠깐 여행 다녀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목수는 보통 견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략적으로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꼭 여기서 중요한 거, 일당으로 하시는 분들한테는 이 일이 며칠 걸릴까요? 라고 물어보고 약속까지 받아놓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해요. 만약에 견적으로 받아서 하시는 분들은 일당이 더 추가되거나 그런 건 없는데, 일당을 받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하루 더 일하면 인건비가 더 나가게 되는 거니까 여기저기 알아보실 때 몇 명이 들어오실 수 있는지, 이 일이 며칠 안에 끝날 수 있는지. 만약에 목수 인건비가 30개 정도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한 35개 정도는 생각해야 되겠다라고 하고 견적을 알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목수가 할 때 같이 들어와야 될 부분이 전기예요. 그래서 전기는 일당으로 하는 것보다는 견적으로 받으셔서 자주 오시게끔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왜 일당이 아니니까 저가 필요할 때 그때그때 시간 조율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대신에 일당과 견적의 차이점은 견적이 조금 더 비싸게 받아요. 언제 무슨 일이 터질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언제 다시 와야 될지도 모르고 이런 게 있지만, 사실 제가 이렇게 해본 결과 자주자주 오셔야 될 공사를 맡으신 분은 일당보다는 견적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들어오셔야 될 분이 시스템 에어컨. 그리고 나서 시스템 에어컨이 끝이 나면 천장 마감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요즘에 노출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서 진행해야 될 부분은 페인트 내지는 필름, 이 두 가지인데, 필름과 페인트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다음에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페인트라고 가정을 한다라고 하면은 페인트 업자가 들어와서 이제 마감을 합니다. 요즘에는 사실 조금만 검색해봐도 너무 많은 정보가 있으니까 페인트 업자를 부르기 전에 페인트의 공정 순서를 미리 조금 알아두시는 게 좋은 게, 이게 사람들이 다 자기 일처럼 하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벽과 벽이 이렇게 만나면 모서리가 생기잖아요. 그 모서리에 사실 페인트를 뿌리기 전에 실리콘 작업을 하는 게 원칙이에요. 왜냐면 페인트만 뿌려버리면 시간이 지나면 거기에 줄눈이 쭉 가거든요. 페인트가 굳으면서. 그런 걸 방지하려고 실리콘음을 쭉 싸고 그 위에 페인트를 칠하는 게 방법인데, 그게 귀찮아서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바닥 마감을 하면 되는데, 여기서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페인트를 하고 에폭시를 할 거면 보통 에폭시 하시는 분들이 페인트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분과 잘 조율해서 견적을 내시면
되면 금액도 많이 떨어지겠죠. 이렇게 하면은 사실 미용실 인테리어는 거의 다 끝난 건데요. 그리고 뭐 가구 들어오고 막 이런 것들은 사실상 이제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하면은 여기서 저는 우선 설비인 것 같아요. 설비랑 전기, 바닥에 묻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자세를 잘못 잡아두면은 나중에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솔직히 뭐 바닥을 다시 까는 거 밖에는 답이 없는데, 설비할 때 다른 데 막 놀러 다니지 마시고 그때는 꼭 옆에 붙어가지고 계속 보고 계시는 게 중요해요. 설비를 하고 바닥을 방통으로 마감을 했잖아요. 그러면 꼭 설비 사장님한테 배관이 지나다니는 곳을 표시를 꼭 해달라고 해야 돼요. 목수가 가벽을 세우거나 이럴 때 바닥에다가 못을 박거든요. 근데 그 못이 배관을 찔러버리면 이제 물이 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바닥 다 까야 돼요. 그런 경우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꼭 길을 미리 좀 그려달라고 얘기를 하고, 목수분한테 여기는 배관이 지나가는 곳이니까 못질할 때 조심해 주세요 라고 꼭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 미용 기계 이런 것들은 인터넷 검색해서, 물론 이것도 발품을 팔아야 되지만 가장 저렴한 데가 좋겠죠. 뭐 저는 솔직히 추천드리는 건 뭐든 다 새 제품을 쓰는 것보다는 요즘에는 새 것 같은 중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이용하는 것도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셀프로 하시는 걸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꼭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깊게 궁금한 게 있으시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더 깊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것들 한해서만요. 네, 오늘 고생하셨고요. 내일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